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증시가 활짝 웃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한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주도주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도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은 대만 TSMC, 그리고 ASE,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디스코, 이런 기업들이 3%에서 4% 이상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미국이 간밤에 기준금리를 동결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업종, 이 업황을 판단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이 부분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오르면서 전반적인 이 증시의 화색이 도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삼성이 낸드 승부수를 던진다 라고 하면서 중국 시안 공장에 9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한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원래 예전에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약 3년간 중국 시안 2공장에 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 3천억 원어치를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투자를 하는데 이번엔 전 단계 투자를 뛰어넘는 무려 9조 4천억 원어치를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냐? 보시다시피 이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이 낸드 플래시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썩 좋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중국 내 5G 서비스 상용화와 인텔의 CPU, 새로운 CPU 출시로 내년에 낸드 플래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 호재들이 많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오늘 증시에서도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이 기사에서는 반도체, 특히나 이 낸드 플래시 쪽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왜 투자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낸드 플래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그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것인지 실질적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낸드 플래시 썩 우리한테 친숙한 용어는 아니죠. 디램, 낸드 플래시 많이 들어보셨는데 왜 하필 그러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디램이 아니라 낸드 플래시냐?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제가 직설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사람으로 치면 근력이에요, 근력.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는 두뇌입니다, 두뇌. 두뇌가, 명석한 두뇌가 명령을 내리면은 이 근력, 근육이 막 움직이면서 작동을 하겠죠. 사람 같은 경우에. 이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램이랑 그리고 롬. 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익숙한 D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표적으로 낸드 플래시라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 램과 롬의 차이는 바로 휘발성이냐 비휘발성이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저장했다가 다시 날려버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전원을 딱 켜요. 그러면은 이 램에 그런 복잡한 그런 정보들이 저장이 됐다가 전원을 딱 끄면은 그 정보들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램, 그리고 서버 디램, 이런 그런 부분을 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켜거나 끄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그 데이터들이 그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USB를 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가 이 낸드 플래시에 투자를 하느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4G에서 5G 시대로 넘어오고 있죠. 그리고 저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은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확실히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습니다. 이 동영상 콘텐츠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런 용량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낸드 플래시 수요가 점점 느는 건 알았습니다. 그럼 낸드 플래시는 어떻게 생겼느냐? 일단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예전에 이 건설 분야가 많이 발달하기 전에는 집이 1층, 내지는 2층, 이런 집에 살았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5층짜리, 10층짜리, 20층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점점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낸드 플래시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사는 집? 바로 데이터들이 사는 집. 자, 그래서 옛날에 뭐 2G, 3G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데이터 용량 이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뭐 사진, 더 나아가서 동영상, 뭐 기본적으로 몇 기가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저장하고 볼 수 있는, 자,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디바이스도 훨씬 발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2D 구조였어요. 2D, 즉 평면 구조. 삼성전자가 2013년에 이 3D 낸드를 개발합니다. 자, 3D라고 해서 별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그냥 집 한 채, 1층짜리 집에서 2층, 3층, 4층, 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자, 그런 구조가 탄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옛날에 1층짜리 집에서 여기 보시면 24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24층짜리 아파트가 탄생을 한 거죠. 당연히 1층짜리 집보다는 24층짜리 아파트에 사람이 훨씬 많이 살겠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 쌓는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자, 이번 최근에는 몇 단까지 나왔냐? 120단까지 나왔습니다. 즉 이 반도체 디바이스, 이 낸드 플래시를 120단까지 쌓아 올린, 자, 그런 초고층 아파트가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과정에서, 이런 기술 발달 과정에서 어떤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에도 나온 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서칭을 통해서요. 자, 일단은 웨이퍼라는 게 있어요. 웨이퍼가 뭐냐면은 이 모래로 만든 거거든요. 규소로 만든 건데 동그란 와플 같은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 막을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회로를 새기는 것이 바로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인데, 사지 인화 과정 그리고 판화 과정과 비슷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 웨이퍼에다가 막을 입혀요. 산화막 같은 거를 입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감광액을 도포를 합니다. 감광액을. 이 감광액이 뭐냐면은 빛을 받으면은 그 빛을 받은 부분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노광 장비라는 게 있어요. 빛을 쐬어주는 장비죠. 이 장비를 통해서 이 감광액으로 도포된 부분에 회로를 그립니다. 자, 그렇다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빛을 받은 부분만 변해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원래 감광액에다 회로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광액을 통해서 아까 전에 입혔던 산화막에다가 실질적으로는 회로를 새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감광액의 빛을 받아서 변한 부분, 자, 이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은 선택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 감광액이 제거된 부분을 따라서 이 산화막도 같이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 공정이 바로 식각 공정입니다. 식각 공정. 깎는다는 거죠. 깎는다는 거. 산화막을 감광액이 제거된 그 경로에 따라서, 그 자국에 따라서 같이 깎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감광액의 역할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 스트립 공정으로 이 감광액을 다 날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불순물, 내지는 뭐 이온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주입을 해줘서 이 반도체적인 그런 성격을 띠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막을 입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화학 증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정, 연마 공정을 거칩니다. 깎고 뭐 입히고 하는 과정에서 울퉁불퉁한 그런 단면이 생겼는데, 자,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평평하게 연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공정에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뭐 불순물이라든지 그런 찌꺼기들을 세정 공정을 통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수많은 공정 중에 하나가 끝난 거예요. 자, 반도체의 단면을 한번 잘라보잖아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수많은 막으로 이렇게 층층이 지층처럼 쌓여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방금 했던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막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회로를 형성해 갑니다. 자, 이게 바로 반도체 공정입니다. 자, 그런데
낸드 플래시, 특히나 이 V낸드 같은 경우에는 120단까지 쌓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반도체 공정에서 어떤 공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이 결과적으로 이 노광 공정, 그죠?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계속 쌓아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증착 공정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깎아야 되니까 당연히 식각 공정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낸드 플래시 수혜 관련 기업을 찾아본다면은 당연히 이 노광, 그리고 증착, 식각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을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노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이 노광 장비를 상용한 기업이 없습니다. 일본 내지는 네덜란드, 자, 이런 쪽에서 노광 장비를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는 관련주가 없어요. 하지만 증착 그리고 식각 관련 그런 기업들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낸드 플래시 증착 같은 경우에는 테스라는 그런 장비 업체가 주로 생산을 하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식각, 그리고 스트립, 즉 이 막들을 제거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업체는 대표적으로 K식텍과 PSK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 낸드 플래시 관련주 특징 중 하나는 이 인터넷상에서 다 나옵니다. 어떤 기업들이 관련주인지. 하지만은 왜 이 기업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왜 낸드 플래시라는 그런 디바이스가 수요가 되는지, 이 낸드 플래시 수요가 되면은 어떤 공정이 많아지고 이와 관련된 기업은 무엇인지, 자,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단순히 우리가 테마적으로 하루하루 그냥 투자를 하고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외계어를 방불케 하는 그런 반도체 관련 얘기를 했는데 조금이나마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다음에도 이런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신기술 관련된 그런 이슈가 생기면은, 그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